여러분은 혹시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젯밤 자기 직전까지 뭔가를 드셨나요? 방금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본에서 9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주 3회 이상 아침을 거르거나 잠들기 2시간 전에 저녁을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골다공증성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식사 시간의 비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뼈 건강 지키는 식사 시계 맞추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둥이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쉬워지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소한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칼슘이나 단백질 보충제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최근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려 92만 7,13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요.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두 가지 식습관에 주목했는데, 첫 번째는 주 3회 이상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고, 두 번째는 잠들기 2시간 이내 저녁을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분들에 비해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식사 시간이 뼈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24시간 돌아가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해서 각각 다른 모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로 에너지를 쓰고 영양분을 소비하는 반면, 밤에는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밤 시간에 뼈를 재생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만약 잠들기 직전까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 씨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저녁을 일찍 드시기가 어려웠대요.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가 출출해지면 밤에도 라면이나 빵을 드시곤 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골다공증이었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칼슘제도 꾸준히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시길, 밤늦게 먹는 습관 때문에 몸의 칼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답니다. 우리가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위장과 소화기관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 활동 모드를 유지하게 되죠. 이때 칼슘의 흡수와 뼈로의 이동이 방해받게 됩니다. 게다가 늦은 저녁 식사는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꼭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뼈와 근육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계의 태엽을 감지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리듬이 어긋나게 되죠.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기 쉽고
특히 저녁 늦게까지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아침을 거르면 하루 전체의 단백질과 칼슘 섭취량이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일 칼슘 섭취량이 평균 30%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식사 패턴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70대가 넘으면 골밀도와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여기에 잘못된 식사 습관까지 더해지면 골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늦은 저녁 식사 후 혈당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기 쉽고 이때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 기간도 길고 재활도 어렵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져서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녁 식사를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겁니다. 만약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마치셔야 해요. 처음엔 배가 고프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정말 참기 어려우시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무가당 요거트를 조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라면이나 빵, 과자 같은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침에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아침에 두부 반찬이나 달걀, 멸치볶음 같은 걸 꼭 드세요. 우유나 요거트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박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우유 1잔, 그리고 멸치볶음을 빠뜨리지 않으신대요. 82세인데도 골밀도가 60대 수준이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아침을 든든히 드시면 점심과 저녁을 과식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시간 규칙입니다. 하루 중 모든 식사를 12시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7시 30분에 첫 식사를 하셨다면 저녁 7시 30분까지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나머지 12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 솔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시간 제한 식사법인데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하루 초반에 영양 섭취를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과 점심을 든든하게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우리 속담에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섭취한 영양분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보다 지속을 선택하는 겁니다. 매일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주 5일만이라도 이 규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주말에는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은 꼭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생선은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게 좋아요.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하거든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대표적이고 두부, 멸치, 청경채, 케일 같은 채소도 좋습니다. 정어리나 연어 통조림도 칼슘이 많아요. 뼈째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죠. 제가 장 보러 갈 때 자주 사는 게 연어인데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15에서 20분 정도 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 산책하실 때 햇살을 받으며 걸으시면 일석이조죠. 음식으로는 달걀 노른자, 연어, 강화 우유에 비타민 D가 많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고구마, 바나나, 견과류에 이런 영양소가 풍부해요.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세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이런 부작용이 없으니 가능하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뼈는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특히 좋아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의자 스쿼트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시킵니다. 다만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의심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운동들이 있습니다. 점프하거나 뛰는 운동,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동작, 몸을 심하게 비트는 동작은 피하셔야 해요. 골프 같은 운동도 몸을 비트는 동작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낙상 예방도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에 센서 등을 설치하시면 밤에 화장실 갈 때 안전해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두시고 슬리퍼는 발등을 고정할 수 있는 걸로 신으세요. 전선은 벽 쪽으로 정리하시고 문턱이 있는 곳은 경사로를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정씨 할머니는 78세인데 정말 건강하세요. 비결을 여쭤봤더니 10년 전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신대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저녁 늦게 뭘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는 꼭 계란찜과 멸치볶음, 김치에 현미밥을 드시고 점심은 생선이나 고기 반찬으로 든든하게, 저녁은 나물 반찬 위주로 가볍게 드신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복지관에서 체조 교실에 참가하신대요. 작년 골밀도 검사에서 60대 수준이 나왔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시고 아침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꼭 드세요. 하루 모든 식사를 12시간 안에 마치시고 아침과 점심은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 5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영양 면에서는 매 끼니 단백질을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고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멸치, 두부를 자주 드세요. 비타민 D를 위해 햇볕도 쬐시고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충제는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시고요. 운동은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꾸준히 하시되 무리한 동작은 피하세요. 집안 환경도 안전하게 정비하시고 특히 욕실과 계단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꼭 해두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뼈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칼슘제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밤늦게 식사하시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오늘 밤부터라도 늦은 저녁 한 입만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골절 위험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나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식사 시간을 조금 조정하고 아침을 꼭 챙겨 드시고 저녁은 일찍 가볍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니겠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 6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0세 마을 촌장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